있다고? 그래요? 어디가? 클래스부터? 한 대까지만 푸세요. 끝까지 한 줄. 그때 내가 중간에 끊었구나. 근데 이번에는 시험이 되게 쉬웠거든요. 오늘 적는 거는 지금 좀 편차가 많이 납니다. 오늘 못 적는 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 이름 적은지 확인하고 일단 주세요. 이번 거는 되게 쉬웠는데 쭉 이렇게 적었지. 아예 안 갔네. 숙제 한 번 해봐야 되더라. 이번 거 지난번에 수업도 쌤 짧게 가져가서 진도도 많이 안 나가서 제대로 출근을 애들은. 그렇지. 됐다. 앞에도 여기까지 나왔어? 앞에도 숫자가 너무 앞에 밀린 거 없어. 안 보였어. 이렇게 적어놓고 한 번 적고 아니었던 거야? 저는 잘하는데? 잘하는 애가 왜? 두 번씩 좀 쳐놓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앞에 밀린 게 숫자가 많아서 이게 이거는 이제 조사가 안 빠지고 운전하겠네.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확실하게 외워버려야지. 끝나가요. 끝나가요.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고 특강이 오늘까지 해버리면은 월수기 때문에 이번 주 월수, 다음 주 월수 동안에 해서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 오늘 빼면 3번 남았거든요. 3번에 걸쳐서 일단 할 거고 어근하고 단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여기 있는 것도 자기 거 다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해서 이제 접두어도 좀 외우고 있죠. 마지막에 접두어는 단독 시험도 한번 칠 거다. 접두어는 너무 중요해서.
너무 차이 많이 나. 항상 잘해오는 멤버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완전 끝없이 쭉 하는 거 뭐 지우나 서율이나 여기 선우나 여기 뭐 지원이나 여기서 보면은 항상 잘해오고 거의 잘해오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조금 빠꾸 나는 애들이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리버리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항상 안정되게 잘 해오세요 그렇게 항상 안정되게 너무나 오케이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리플렉트도 설명할 게 있거든요. 화면 혹시 좀 어둡니? 어두워요? 조금 어둡지? 좀 어두운 것 같다. 확실히 어둡네. 그러면 낫다. 훨씬 낫다. 글씨도 훨씬 더 깔끔하게 글씨도 깔끔해졌지. 옛날처럼 됐죠. 오케이. 자, 리플렉트 차이 모르겠어? 어두워 아직도? 더 밝게 할까? 밝게 확 켜버릴까? 뒤에 잘 안 보이네 혹시? 그래요? 밝게 확 켜버릴까? 아니 내가 옛날에 기억에 너무 밝게 하니까 이게 앞쪽에 애들 눈부셔가지고 켜보자. 이건 이게 왜냐면 바탕색이 흰색이라서 밝기를 많이 높이면 여러분 조금 눈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 밝기를 눈 안 부셔? 괜찮아? 눈 안 부셔? 괜찮아? 부시지? 부시지? 앞쪽에는 그쵸? 그러니까 앞쪽에도 눈부시거든. 이게 밝게 하면은 앞쪽에도 눈부셔. 밝은 건 좋은데 뒤에는 괜찮을 거야. 뒤에는 밝은 게 좋은데 앞쪽에는 너무 밝으면 눈부셔요. 빨리 해보자. 지난번 세팅이 딱 좋았는데 내가 세팅 값을 까먹어버렸어 쌤이. 눈 놓고 쌤 나중에 조금 더 세팅해볼게. 조금 밝은 느낌이 있는데 그냥 갑시다. 일단 해보고. 자, 첫 번째에 있는 게 반영하다는 이게 리플렉트인데 반사하다, 반영하다는 느낌이 잘 안 사고 이런 반영하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얘들아.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큐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큐쌤이 이렇게 해서 거울을 이렇게 보거든요. 거울을. 그럼 거울 속에 누가 있을까요? 거울 속에 큐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게 리플렉트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 R이가 이게 다시란 뜻이고 이 플렉트가 무슨 뜻이냐면 구부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플렉트의 기본적인 어근은 다시 구부러지다야. 그러니까 플렉서블이 유연하다는 뜻이거든. 잘 구부러지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빛이 거울로 가서 이 거울에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교쌤한테 보이는 거야. 이게 거울의 원리잖아. 빛이 반사가 되어서 내 영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방금 봤던 게
reflect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빛이 반사하다처럼 여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reflect는 반사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하고 빛 반사하는 거. reflect가 반사하다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반영하다가 무슨 뜻일까? 표쌤이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가 들어있겠니? 표쌤이 들어있겠죠. 빛이 그대로 반사되니까. 원빈이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누가 있을까요? 원빈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거울 속에 있는 반영하다는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대상을 똑같이 그대로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반영 반사하다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것을 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의 의견을 반영할게. 내가 거울인데 우리 정책에 너의 의견을 빛으로 이렇게 거울 속에 이미지 담듯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을 쓴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우가 어떤 학교에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 지우의 글 속에는 표쌤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무슨 말일까? 그 글 속에 뭘 하고 있고 표쌤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반영하다라는 것이 그 내용을 뭐하고 있다는 뜻이야. 안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한국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기억합니다. 리플렉트는 빛이 구부러지다는데 쿄쌤이 거울 보는 걸 떠올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말 그대로 빛이 뭐하다? 반사하다. 두 번째로는 거울 속에 있는 쿄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무슨 뜻이라고요? 반영하다, 나타내다인데 이 반영 나타내다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라고요? 똑같은 걸 뭐하다? 담다. 똑같은 걸 담고 있다라고 의미를 하면 됩니다. 아무리 쿄쌤이 1시간, 10시간 동안 거울을 쳐다봐도 거울 속에 원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거울 속에 무슨 누구만 존재할까? 쿄쌤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원빈 나올 수 있어? 아니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영한다는 말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는 뜻이다. 3번 뜻은 2번 뜻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하다, 반성하다가 뭐냐면 그 내용을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게. 깊이 계속 두 번, 세 번 생각하다 이런 거예요. 담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한국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시 해볼까요? 리플렉트 첫 번째 뭐라고요? 반사하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반영하다.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담고 있는 게 뭐라고? 깊이 생각하다. 오케이. 자, 크리티컬도 뜻 세 개가 다 중요하거든요. 요거 뭐 형광펜은 다 외워줍니다. 근데 깊이 생각하다, 반성하다 할 때는 뒤에 뭐가 붙는다? 리플렉트 뒤에 on이 붙어서 조금 티가 나줍니다. 크리티컬 들어가면 첫 번째 크리티컬은 비판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비판적인 거 알죠? 조금 어떤 거 좋은 쪽 얘기보다는 뭔 얘기하는 거? 나쁜 쪽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안 어울릴 수 있는데 1번의 비판적인은 까는 거고 2번에 매우 중요하다는 건 중요한이 되는데 두 개 다 잘 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외워주고요. 3번 의미는 2번에서 조금 나온 거다. 이 3번도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생명에 매우 중요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벌레가 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독에 사람이 물리면 죽어. 굉장히 그거잖아. 그럼 이 독은 굉장히 치명적인 독이라고 부르지 중요한 독은 조금 이상하잖아. 말 그대로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중요한 그 크다라는 건데 그때는 중요한이라고 안 하고 치명적인 뜻 세 개 다 외워줘야 된다. 오른쪽에 크리틱은 1번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 크리틱이 사람이다. 그래서 크리틱은 비판적인에서 뭐가 된다? 비평가. 이것도 들어봤을 걸. 한국에서도 씁니다. 크리틱. 한번 해볼까? 따라합시다. 크리티컬. 다시 크게 크리티컬. 1번 뜻은 뭐라고요? 비판적인. 아, 표쌤 너무 못생겼어 라고 비판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매우 중요한. 세 번째로는 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명에 치명적인까지도 간다. 필드는 뭐 때문에 낸 거냐면은 1번에 필드가 들판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죠 얘들아. 요거는 뭐 때문에 한 거냐면 2번 뜻 때문에 한 겁니다. 필드가 분야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야. 저는 뭐 과학 분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분야, 뭐 경영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가 영역, 들판이 이 영역이라는 느낌을 줘서 어떤 분야란 뜻도 있다. 자, 라스트도 이번에 지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없죠 얘들아. 그 다음에 더 라스트를 쓰게 되면 마지막인데 요 앞에다가 더를 붙이게 되면 요거는 무조건 마지막의. 그래서 그냥 라스트는 지난, 더 라스트는 마지막입니다. 구별해주면 됩니다. 이건 쉬운 거다. 라스트 크리스마스는 뭐가 되는 거지? 지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고 더 라스트 크리스마스는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구별해주고요. 근데 하는 거는 1번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라스트가 뭐로 쓰이면? 동사로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이 라스트는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ast가 지속하다, 계속하다고. 오른쪽에 이 lasting은 몇 번 뜻에서 나온 거지? 1번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lasting은 무슨 뜻이다? 지속적인, 계속하는, 계속적인 이런 뜻인데요. 독화에 많이 써요. 그래서 lasting 보고 쌤 지난, 마지막 이러면 안 된다고. lasting 무슨 뜻이라고요? 지속하는, 계속하는. last도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저브도 갈게요. 여기 단어들이 다 수준이 좀 있어서 여러분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세 개가 같은 뜻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2번까지 위주로 좀 가주면 돼. 근데 사실은 이 세 개의 뜻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다. 여러분들이 예약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예약 안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쓰지 않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보존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식당을 갔어. 의자에 빈자리가 한 테이블 남아있는 거야. 맛집이라서 자리가 없는데 아싸 하고 그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더니 손님 죄송하지만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뭡니다? 예약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 앉아도 돼?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지?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약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를 쓰지 않고 뭐 해두는 거야? 지켜두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은 지켜두고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뭐 하려고? 나중에 예약 손님이 오면 그때 뭐 하려고?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하다는 쉬운데 리저브가 예약하다를 외워주는데 이 예약하다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일단 지금은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쓸 거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일단 안 쓰고 뭐만 해두자? 그냥 지켜만 보존만 해두자. 여기에서 이 보존하다에서 2번 뜻이 나온 거고 지금 쓰지 않겠다 해서 3번 뜻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리저브가 이 보존하다가 강조되면은 그냥 저장해두다, 보존해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혹시 전쟁날 상황을 대비해서 창고에다가 물을 한 박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그 물을 나중에 전쟁 시에 쓰려고 예약해둔 거지만 어떤 표현이 더 자연스럽니? 전쟁 시에 쓰려고 지금 뭐 해둔 거야? 보존해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뭐 해둔 거지? 비축해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장해뒀다, 보존해뒀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안 하겠다니까 뭐지? 이게 보류하다가 쉽게 말하면 뭐지 이거? 미루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 중에 어머님이 하신 거야. 어우 여기 누가 할까? 미안해 서율아, 쫑땅 매자. 서율이 숙제도 안 하고 뭐하니?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저는 숙제를 내일 저녁에 하려고 예약해뒀어요. 이 예약은 좋은 예약이 아니지. 내일 저녁에 숙제를 하려고 지금 숙제를 뭐 하겠다는 소리야?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일단 지금은 놀고 내일 저녁에 하겠다는 소리. 그래서 리저브가 무슨 뜻도 있다? 미루다. 여기처럼 보류하다는 뜻도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예약하다 말고 뭐를 외워준다? 두 번째 체크해 놓은 거 뭘 외워준다고? 보존하다 외워둡니다. 여러분 그냥 외워도 되지만 왜 자꾸 쌤 이런 이야기를 넣냐면은 지금은 시험 칠 때 그냥 외워서 시험을 치겠지만 예약하다 보존하다 보류하다 예약하다 보존하다 보류하다 시험 칠 때 예약하다 보존하다 보류하다 이렇게 적으면 순간은 외우겠지만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가 되었을 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저버는 여기 명사가 된 건데 예약지가 아니야. 보류지가 아니라고. 여기는 보존하다 해서 뭐가 되는 거지? 저수지가 되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 더 적을게요 얘들아. 창고도 됩니다. 저수지는 뭐냐면은 나중에 물을 쓰려고 물을 담아두는 걸 저수지라 그래. 그냥 호스를 저수지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물을 쓰려고 약간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해둔 곳을 저수지. 그다음 물건을 저장해두면은 창고. 이렇게 해서 여기 파트 은근히 조금 난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외워준다. 나 학생 복습하고 갈게. 뒷페이지 갈 건데 리플렉트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영하다, 반사하다, 분사수거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라고? 빛이 리플렉트, 빛이 반사하다. 두 번째 뭐라고? 빛이 원소된 거울 속의 효생 뭘 생각한다고? 반영하다. 같은 내용을 담다. 여기까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플렉트 온이라고 쓰면 무슨 뜻이다? 깊이 생각하다. 크리티컬은 조금 짜증나는 게 첫 번째로는 뭐로 많이 쓴다? 비판적인 요건 까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로 많이 쓴다?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의 치명적인까지. 필드는 들판이라는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다? 분야라는 뜻이 있다. 그 다음에 라스트는 그냥 라스트는 지난, 더 라스트는 마지막을. 근데 라스트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라고요?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래서 라스팅이 지속하는, 계속하는. 리저브는 가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뜻 뭐지?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약해서 지금 일단 뭐 해두는 거? 두 번째 보존하다는 뜻도 있고 세 번째로는 보류하다,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도 있다. 뒤에 들어가서요. 여기도 좀 수준 있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앞에 살짝 했는데
여러분 요거 조금 다시 복습을 할게요. 여기 중간에 있는 커모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커가 뭐라 그랬죠? 이게 전체 모드가 이게 뭐냐면 그냥 상태가 아니고 적합한 상태. 이거 기억하고 있니? 그래서 커모드란 이걸 단어처럼 외우세요. 커모드란 단어는 없는데 커모드를 단어처럼 외워버려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태가 커머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상태가 뭐라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이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커머드라는 뜻이 무슨 뜻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의식, 이걸 다른 말로 기본편의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걸 뭐지 여러분? 의식주. 단어 자체 느낌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커머드를 요거를 따로 외워서 이렇게 떼주면 앞에 있는 AC는 뭐뭐 쪽으로가 되고요. 이렇게 AT는 뭐를 만들어주는 거지?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주의 기본 편의 쪽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다가 accommodate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다? 편의를 제공하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거고. 목마른데 여기 물 있고 여기 컵 있어. 너무 더러워. 씻을 수 있게끔 물을 공급해주고, 비누를 주고, 칫솔을 주고, 치약을 주고, 자고 싶을 때 침대를 주고, 베개를 주고, 이것들이 전부 다 어커모데이트예요. 편의를 도모해 주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어커모데이트다. 첫 번째로는 편의를 제공하다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의식주 다 포함입니다.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옷도 입을 수 있게 해주고,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주를 조금 강조해서 여러분 숙박시키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숙박시키다. 세 번째는 이번 뜻에서 나온 건데, 이 수영하다가 건물 등이 사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에 사람을 몇 명 재울 수 있니?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지? 이 건물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 건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에 담을 수 있냐? 수용하다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호텔스 컴바인 이렇게 어플 같은 거 보면 어코모데이션 막 돼 있고, 이거 하나만 적을게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되면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가 될까요? 편의 제공이 되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숙박에서 끝이 아니고 숙박 시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같은 거, 해외여행 같은 거 갈 때 숙박 시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어코모데이션 찾으면 됩니다. 호텔, 모텔, 심지어 텐트 다 들어있어요. 전부 다 어코모데이션에 다 포함된다. 숙박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자, 밑에 갑니다. 라이어블의 이 라인은 LIN에서 여기에 선이 있고요. 이 선은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연결의 느낌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묶여있는 느낌으로도 가요. 그게 1번하고 2번으로 간 거예요. 자, 라인이라고 불러서 라인은 선으로 묶여있는 거니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묶여있단 말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좀 더 적을까요? 묶여있는 의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슨 뜻이다? 라이어블은 뭐뭐 할 책임이 있는, 라이어블 묶여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로는 자꾸 연결이 자꾸 잘 돼. 손이가 하면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요것도 좀 수준 있는 건데 외워줍니다. 이거 어렵겠지만, 라이어블은 선 떠올린다. 묶여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의무, 뭐뭐 할 의무 책임이 있는. 두 번째로는 뭐가 된다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에서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매치는 여러분 경기 시합 매치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로는 매치가 무슨 뜻이다? 어울리는 사람 또는 어울리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티셔츠에 매치되는 어떤 바지가 어떤 바지 치마가 좋을까? 이 옷과 매치되는 어떤 신발이 매치가 잘 될까? 어울리는 것, 동사로는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브도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게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여기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얘기를 안 할게. 근데 리브가 떠나다만 떠올리지 말고 남기다, 남겨주다, 남겨두다. 그래서 리브가 생각보다 뭐로 많이 쓴다? 남기다 쪽 개념으로 많이 써. 근데 그냥 남기다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남기다도 되고, 남겨주다도 되고, 뭐뭐한 상태로 남겨두다도 됩니다. 뭐뭐한 상태로. 이 형식을 조금 더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여기 오른쪽 보세요. 주어 동사만 이렇게, 1형식이라는 거는 주어하고 동사만 이렇게 있으면 요 리브는 무슨 뜻이죠? 밑쪽에 적은 것처럼 이게 떠나다라는 뜻이 돼.
근데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목적어를 뭐라고 되는 거지? 이게 남기다. 남기다. 그러니까 이러면 하면 안 되지만 레일라 레프트 쿄 하면 무슨 말이야? 쿄쌤이 레일라가 쿄쌤을 떠났다고 되지만 쿄쌤을 뭐 했다? 남겨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형식이라는 거는 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을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구에게 무엇을 누구는 이쪽은 뭐가 될까요? 남겨주다가 되는 거죠. 남겨주다. 여기는 한번 봅니다.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주로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목적어가 형용사 한 상태로 요거는 남겨두다가 되는 거지. 만약에 렐라 쌤이 그냥 레프트 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프트 큐 언해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렐라 쌤이 큐쌤을 불행한 상태로 뭐했다? 남겨둔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좀 기초적인 거다 생각보다. 그런데 레프트 하면은 떠나다만 떠올리지 말고 다시 해볼까요? 두 번째 줄에 빨간 창만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목적어를 남기다. 그 다음에 간목직목,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남겨주다. 남겨주는 거야. 이거는 주다. 마지막에 목적어 뒤에 형사가 나오면은 목적어를 형용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렇게 된다. 브랜치가 가진 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브랜치는 나뭇가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브랜치가 무슨 뜻도 있다? 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점. 지점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 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군데군데 지점들 있죠. 그런 지점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요것도 3번처럼 좀 넣으면은 그냥 지점도 있지만 특히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은행 지점을 브랜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Is there any bank near here? 라고 잘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Is there any branch near here? 라고 표현해요. 여기 근처에 어떤 은행 지점이 있나요? 이렇게 들어간다. 드라이브는 좀 많아서 선생님 많이 안 시킬게요. 드라이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뭔가 몰아가다만 하세요. 그래서 운전하다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드라이브가 좀 뭐만 하도록 몰아가다. 그래서 여기도 추진시키는 하고 되는 거겠네. 이것도 해야 되겠네. 그냥 같은 뜻이라고 보세요. 추진시키다, 몰아가다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야. 근데 좋은 쪽으로 막 밀어붙이면 이게 추진시키는 거고 막 나쁘게 몰아붙이면 이게 몰아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거 이번 주 안에 마감해야 돼. 끝내. 이번 주 말까지 추진시켜 하면은 막 몰아붙이면은 그게 추진시키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되게 나쁜 비유긴 한데 어떤 방안 학교에는 애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얘를 자살하게끔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면 자살하게끔 몰아붙였다. 너무 잔인하지만 그래야 기억이 잘 날 거 아니야 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알아서 안 할게 이런 얘기지. 학생이 써봤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다 추진시키고 몰아가는 쪽에 드라이브가 운전하다 말고요.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드라이빙하고 쓰면 추진시키는 까지 뜻도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게 되게 기초입니다. 스테이트는 첫 번째 주, 국가. 두 번째로 무슨 뜻도 있어? 상태. 근데 동사로 스테이트를 쓰게 되면 무슨 뜻도 있다?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명사인 전미사인 명사먼트가 붙었는데 스테이트먼트 국가 아니다. 상태도 아니에요. 무슨 뜻이니? 말입니다. 말하다에서 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조금 지금은 이래 보이지만 한번 적어놓고 시험 칠 때 되면 잘 안 떠오른다. 다이어는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복습 잘해줘야 돼요. 필기하고 갈 건데 필기하면서 외워주세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좀 이제 반복되는 게 좀 있을 거다. 자, 이거 좀잘 볼게요. 자, 유사어의 혼동에 의해서 볼 건데 처음에 effect하고 affect 두 개를 많이 헷갈리거든. 앞에는 e를 썼고 여기는 a를 썼다 그죠? 근데 똑같은 뜻인데 effect는 명사고 affect는 동사예요. 그래서 effect는 영향, 효과까지만 가고 affect는 영향, 효과가 영향을 주다, 효과를 가져오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effect, 영향, 효과가 명사고 여기는 동사로 영향을 주다. 오른쪽에 그래서 이 affect를 좀 풀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생님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생님 정말 중요한 꼭 외워야 되는 수거를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수거를 딱 하나밖에 못 외우겠는데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수거를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면 쌤이 이거 꼽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수거예요. 제일 중요한 어느 정도 중요하냐? 뭐 독해에서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고를 넘어서서 서술형에서 제일 잘 나오고요. 심지어 어디 잘 나오냐면은 문제보다는 답에도 잘 나와요. 1, 2, 3, 4, 5 선지 알죠? 1, 2, 3, 4, 5 선지에서 조금 오버하면은 한 30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요거 수거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보통 한 문제에서 선지 5개씩이잖아. 30개면 한 6문제 정도 풀면은 그 중에 얘가 최소한 1개는 무조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면 한 3, 5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하다. 정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알아두면 지금도 잘 나와요. 그래서 affect를 동사로 표현하면은 여기 중간에 effect 들어있는 거 보이죠? effect가 여기 들어있거든. have an effect on 이렇게 돼. 말 그대로 가면은 뭐뭐의 영향 효과를 가지다거든. 뭐뭐의 영향 효과를 가지다가 무슨 뜻이죠? affect 영향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잘 씁니다. 그래서 affect는 되고 본 김에 그러면 동의어 조금 더 보자. 임팩트도 영향이고요. 인플루언스도 영향이거든. 세 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뭐의 영향, 효과가 영향 세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effect, impact, influence. 한 번만 더. effect, impact, influence. 세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영향을 끼치다를 have an effect on 써도 되고 have an impact on 써도 되고 have an influence on 써도 되고 사실은 여기 밑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할게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다시 effect는 뭐라고? 명사로 영향, 효과. 그 다음에 affect는 뭐라고? 영향, 효과를 주다. 그래서 동사로 쓰면 affect는 동사로 수거로 표현하면 세 가지 다시 시작. have an effect on, have an impact on, have an influence on으로 쓸 수 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건요 예외예요. 이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affect에서 affection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영향을 주다니까 여기가 영향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영향 효과란 뜻이 아니에요. affection은 생뚱맞게도 무슨 뜻이냐면 애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애정이 뭔가요? 쌤한테 가진 거, 호의, 좋은 감정, 이렇게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거. 그점 생각하면은 아우 참 멋있는 쌤이고 좋은 쌤이고 착한 쌤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하고요. affectionate가 붙으면 형용사형이 되는데 여기 뭐지? 애정을 가진 또는 호의를 가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affective도 형용사를 만드는 건데 선생님에 대한 좋은 감정은 감정이잖아. 그걸 정서적인, 감정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affectation 또 생뚱맞게 꾸밈,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쪽으로 꾸민 건 꾸민 거고 나쁜 쪽으로 하면 가장이지. 이것도 좀 뭐냐면 영향 효과랑 좀 비슷한데 그대로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고 조금 바뀐 거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거든요. 얘는 형용사는 안 칠했다. 조금 덜 중요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준 건데 그래도 조금 시리즈로 외워주세요 얘들아. 그래서 위에 제일 중요한 거는 effect하고 affect고 좀 헷갈리지만 affection은 뭐라고 한다고? 애정, 호의. affectionate는 뭐라고? 애정을 가진. 그 다음에 affective는 좀 어떤 거라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밑으로 들어갈게요. 밑에서 보통 이 로지라는 게 로지컬이 논리 이게 로지가 붙으면 논리를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바이올로지가 뭐지? 생명학이잖아. 생명학, 생명공학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시얼로지는 뭐죠? 소셜 사회학이 되거든. 로지가 붙으면 다 학문이다. 그런데 에스트로로지는 여기에서 보통 여기서 가면 학문이 되는데 에스트로로지는 학문이
아니에요. 점성술, 점성학은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미신이다. 여러분 타로 카드 때 하는 게 점성술입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뭐 여기서 뭐 천칭자리시군요. 올해 무슨 무슨 꽃게 자리에 있는 꽃게 자리 있나? 하여튼 그 자리에 있는 연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라고 해서 에스트롤로지는 학물이 아니고 뭐로 간다? 미신으로 갑니다. 점성학은 번역은 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거 학물 아니에요, 얘들아. 미신입니다. 미신. 그리고 생뚱맞게 에스트로노미 뒤에 노미가 붙어야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천문학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천문학은 에스트로로지가 아니라 에스트로노미. 그리고 에스트로로지는 생뚱맞게 점성술 뭐로 간다? 미신으로 갑니다. 미신. 그리고 밑에 있는 에스트로도 이것도 해석조 다 세 개다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넛인데 넛이 붙으면 우주비행사가 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뜬다? 이거 땅콩.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맛있겠지. 우리가 땅콩. 우주에 붕 떠 있잖아요. 이렇게 우주에서 붕 떠 있다. 땅콩을 뿅 아니면 땅콩이 우주로 이러면 이렇게. 안 그러면 까먹잖아. 그래서 에스트로넛은 생뚱맞게도 뭐지? 우주비행사고 에스트로노머에다가 ER을 붙이면 요거 사람이잖아요. 뭐가 된다? 천문학자가 됩니다. 헷갈립니다. 여기 제목 여러분 못 봤나 본데 혼동어휘예요. 유사어의 혼동어휘.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어펙트, 이펙트, 어펙션 이렇게 구별해주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지금 시간 주는 이유는 외우라 지금 외우라는 거다. 제발 시험 칠 때 보면은 맨날 막 틀려왔는데 수업 시간 하지 말고 에스트로로지는 뭐라고요? 점성술, 미신, 에스트로노미, 천문학. 당연히 에스트로노멀, 천문학. 자, 에스트로넛이 뭐라고? 우주 비행사. 밑에 있는 이 단어도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프로퍼티. 이것도 했습니다. 우리. 프로퍼티는 재산하고 속성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뭐한 거? 가진 거. 개인이 가진 것이 뭐가 된다? 내가 가진 거 재산도 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속성도 돼요. 근데 밑에 있는 단어를 보면 지금 필기 좀 이따 해줘. prosperity가 있는데 잘 보면 스펠링이 S 붙는 거 말고는 크게 차이가 물론 뭐 I도 붙었지만 S 붙는 거 말고 크게 차이가 없거든. prosperity는 무슨 뜻이냐면 또 이거는 번영 번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여기에서 property가 private에서 나온 거거든요. private 개인이 가진 거라고 재산 속성. prosperity는 무슨 뜻이라고요? 번영 번창. 선생님 그러면 prosperity가 왜 번영 번창인가요? 하면 여기서 나온 거야. prosper라는 단어가 있는데 prosper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번영하다, 번창하다, 잘 되는 거예요. 문화가 번영 번창하는 거. 따라합시다. prosper. prosper. 번영 번창하다. 그럼 당연히 명사형은 뭐 따라합시다. prosperity. prosperity. 번영 번창이 되고 끝에 os가 붙으면 형용사가 이어서 prosperous로 가면은 번영하는 번창하는 다 외워준다. 얘들아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외워준다. 밑에 있는 object, subject도 갈 거예요. object 요거는 이게 알고 있어야 돼. 사물 대상 알고 있죠? 사물 대상 알고 있죠? 그리고 목적어 할 때도 목적어인 거 알고 있으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object는 사물 대상. 두 번째로는 목적어. 근데 누구 때문에 한 거냐면 얘 때문에 한 거야. object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안 어울려. 쌤 사물인데 왜 이게 반대하다인가요? 어근을 보면은 object의 OB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분리해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나는 너랑 떨어져서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래서 object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다? 반대하다가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objection은 몇 번 뜻에서 나온 거니? 3번 뜻에서 나온 겁니다. 명사를 명사로 안 만들어 얘들아. 명사에다가 션을 붙여서 명사 안 만들어. 동사에서 션을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사 뜻인 반대하다 해서 objection이 되면 뭐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반대가 되는 거다. 근데 독해하다 보면은 objection 나오면 전부 다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object가 사물이고 objection은 반대예요. 그다음 밑에 objective를 붙이잖아. 그러면 얘는 명사로 또 무슨 뜻이냐면은 목표, 목적이 돼요. 좀 헷갈리지? 헷갈립니다. object는 사람, 사물. objection은 반대. objective는 목표, 목적. 요것도 분리해서 나오는 건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목표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objective는 목표, 목적이에요. 그리고 형용사로 쓰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뜻이 되니? 객관적인 뜻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다. 형용사로 objective는
객관적인. 근데 objective를 명사로 쓰면 뭐라고? 목표, 목적이다. 그래서 요걸 헷갈리지 마. 목표, 목적은 object일까요? objective일까요? objective다. 선생님 여기 근데 objective도 목적 빼면은 목적 되잖아요. 가능은 한데 이거는 목적으로 달았어. 목적어로 쓰지. 목적어라고 보면 돼. object는 목적어고 objective가 목표, 목적이다. 밑에 갑니다. subject도 뜻이 많거든요. subject의 뜻에서도 여러분 여기서 주제, 제목, 과목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으면 얘까지 했습니다. 피실험자. 그래서 피실험자가 그 뜻은 뭐라고 적었지? 얘가 사실은 실험의 뭐다? 그렇지, 실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subject는 보통 주인공, 주제, 제목에 쓰는 건데 사실상 실험의 주인공을 영어에서는 피실험, 우리는 피실험자라고 하지만 subject라고 부른다. 기억하고 있죠, 얘들아 이것도. 그래서 실험자는 주인공 아니야. 실험자는 옆에서 구경만 하잖아. 피실험자가 실험하잖아요. 그런 거고. 밑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대신 뺄게요. 여러분들 뭐 아직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뺄게요. 자, 그 다음에 subjective는 무슨 뜻이다? 주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모르고 알고도 했는데 객관적인하고 주관적인 뜻을 잘 모르고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있을 건데 객관적인은 앞에 다시 말하자면 of가 어디서 나온 거다? 분리에서 나온 거예요. 분리에서. 그래서 객관적인은 뭐냐면 주체하고 분리된 거야. 그걸 말하자면 주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시험지 때 이거 적어줘야 된다. 이거 적어줘야 됩니다. 객관적인이 무슨 뜻이냐면 주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걸 객관적인이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주관적인은 무슨 뜻이냐면요.